안녕하세요. 과학의 힘 에너지 청혜쌤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은요, 이제 지난 시간부터 해서 이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그 에너지의 한 형태인 바로 전기에너지라는 것에 집중해서 어떻게 전기에너지라는 것이 생산이 되고 그리고 우리 가정까지 안전하게 수송이 되는지 그 과정들을 좀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번 강에서는요, 이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그 방법들을 좀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럼 먼저 우리 친구들이 공부해야 하는 해시태그 주제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해시태그 첫 번째는요, 우리 친구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주제입니다. 바로 전자기 유도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어떠한 법칙인지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 전자기 유도 현상을 가지고 어떻게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지 그 발전이라는 과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었다면 오늘 역시 선생님이 픽한 사진 우리 친구들의 공스타그램에 업로드될 그 POTD 만나면서요.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픽한 사진은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선생님 저 이 사진 본 적 있어요 라고 우리 친구들 얘기하고 있다면요, 정말 기억력이 좋은 겁니다. 근데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살짝 다른 부분도 있거든요. 아마도 우리 친구들 이 그림이 익숙한 친구들은요, 중학교 2학년 때 전동기라는 것을 공부했던 걸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우리 친구들 선생님 저 그 단어 정도는 기억이 나요 라고 얘기한다면 오늘 공부가요 조금은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그림은 무엇이고 우리는 이번 강의 끝나고 나면 이 그림을 통해서 전자기 유도와 또 유도전류 발전이라는 과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지금부터요 하나하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해시태그 첫 번째 먼저 전자기 유도 현상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요, 에너지라는 공부를 시작하면서 우리 그러면 에너지의 종류에 어떤 거 있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봅시다 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때 굉장히 다양한 에너지의 형태를 좀 같이 살펴봤어요. 그때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도 살펴보고요, 화학에너지, 핵에너지, 열에너지, 빛에너지 이런 것들 살펴봤었죠.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랑 무슨 얘기했냐면 에너지라는 것이 하나의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전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다양한 에너지들이요,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주제 전기 에너지로도 전환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에너지에서 다양한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을 시켜서 결국 그 전기 에너지가 생산되는 과정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요, 발전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느낌이 딱 왔다면 이 발전에 대한 정확한 정의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발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럼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양한 에너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발전입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도 우리 역학적 에너지 뭐였어요? 그렇죠. 운동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이었죠. 이러한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켜주는 기기가 있대요. 우리는 그거 그렇죠. 발전기라고 우리 친구들 같이 공부를 할 건데요. 이 발전기를 봤더니 바로 이 발전기라는 거는요, 전자기 유도 법칙을 이용한 거래요. 그럼 선생님, 전자기 유도 법칙이 뭔가요? 네, 이 부분이요, 우리 친구들 굉장히 어려워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랑 천천히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하니까요, 너무 우리 친구들 겁먹지 마시고, 자, 그럼 전자기 유도 법칙만 오늘 내가 잘 이해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여기 딱 봤더니요, 우리 친구들 눈에는 뭐가 보이나요? 선생님, 제가 아는 건 여기 N극 S극 자석 보여요. 좋아요. 그럼 자석은 자기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자기장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벌써 우리 친구들 겁먹은 얼굴들이 선생님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선생님, 자기장 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이랑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 개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 내용으로 돌아와 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아주 기초부터 내용 정리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자석이 있어요, 자석. 우리 친구들 자석과 자석을 붙여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석과 자석 사이에는요, 어떠한
힘이 작용합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아마 N극과 N극을 같이 또 S극과 S극을 가까이 해보면 얘네가 서로 밀어내는 힘을 느껴본 적이 있을 거라고요. 우리 그거 청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N극과 S극 서로 다른 극을 가까이 하면 얘네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했었어요. 우리 이런 걸 다 뭐라고 하느냐? 아, 자석과 자석 사이에는요, 어떤 힘이 작용해요. 우리 그거 자기력이에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 공부했었어요. 자, 근데 우리 자기력 생각하면 자석과 자석이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도 힘이 작용해요. 그러면 이 자기력이라는 거 꼭 접촉해야만 발생하는 힘은 아니구나. 그러면 이 자기력이 작용하고 있는 이 공간에 대한 서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지금부터 우리는 자기장입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여기 자석 하나를 딱 뒀어요. 그럼 얘가 정말 자기장을 가지고 있나? 이거 확인하려고요. 자석 주변에 나침반을 막 뒀어요. 그랬더니 이 나침반에 지금 N극이 향하는 방향이요, 어떤 일정한 방향성을 갖더라는 거예요. N극에서는요, 모두 나오는 방향, 그리고 주변을 돌아서 S극으로는요, 들어가는 방향을 가르키더라는 거죠. 우리 이것을요, 지금부터 나침반 바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 자기장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참 공부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도와주려고 이런 자기장을요, 가상의 선으로 나타낸 것이 있어요. 우리 그것을 자기력선입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자기력선이라는 것은 그렇죠, 중간에 끊어지지 않고 교차하지 않고요, 자기력이 크면 클수록 그럴 때는 더 촘촘하게 나타난다 라는 특징도 있었어요. 자, 그때 우리 자기력선의 방향을요, N극에서 S극의 방향입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 N극에서 S극이면 이렇게 요 방향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찾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 방향이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자기력선의 방향은 N극에서 나와서 그리고 돌아서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라고 꼭 기억을 잘 해주면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자, 그럼 우리 지금 정리한 게 뭐냐면 어떤 자석 주위에는 자기장이라는 것이 형성되는구나 라는 거 안 거예요. 근데 조금만 더 기억을 되돌려 보면 자석만 자기장을 갖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중학교 때요, 선생님 자석이 아닌데 자기장이 생기네요?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선생님이 사진을 딱 이제 열면 우리 친구들 기억이 날 거예요. 자, 이 사진 혹시 우리 친구들 기억나나요? 선생님 기억나요. 그때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맞아요. 자, 자석만 자기장을 갖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래요. 도선에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요, 바로 이 도선이 자석처럼 자기장을 형성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때 우리 자기장 찾는 방법도 공부했었죠. 즉 우리는요, 직선 도선에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얘가 마치 자석처럼 자기장을 갖습니다. 근데 직선 도선 주위에는 중심을 같이 하는 크기가 다른 원, 동심원의 모양으로 자기장이 형성됩니다. 이런 거 이야기했어요. 그때 우리가 직선 도선만 본 건 아니고요, 이 도선을요, 칭칭칭칭칭 감아요. 우리 그거? 그렇죠. 우리 친구들 코일입니다. 이렇게 공부했거든요. 이 코일 주위에도 당연히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그 주위에 자기장을 형성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약속인 거예요. 지금부터 자석만 자기장 갖는 거 아니고 어딘가 코일에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그 코일 주변에도 자기장을 갖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가 지금 우리 친구들 코일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지금 코일이에요. 자, 그럼 코일에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렇지, 자기장을 갖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 번 칭칭칭칭칭 감고 지금 위의 방향으로 전류를 흘려줬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기장 확인할 때는 그렇죠, 나침판 두면 되잖아요. 나침판을 쭉 뒀더니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모습 하나가 나왔어요. 봤더니 얘 뭔가 나오는 방향, 그리고 주변을 돌아 들어가는 방향. 이거 우리 어디서 봤던 거죠? 그렇죠, 우리 앞에서 막대 자석에서 N극과 S극으로 봤던 그 그림인 거예요. 선생님, 주위의 자기장, 이 코일 주위의 자기장을 봤더니 그 방향이요, 마치 막대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의 모습과 비슷해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 코일 내부를 지나는 자기장도 지금 요렇게 보이죠? 그 내부를 지나는 자기장은 코일의 내부에는요, 축이 요렇게 나란하고 세기가 균일한 자기장이 형성됩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여기서 뭐 때문에 굉장히 우리 친구들 힘들었어요? 그렇죠. 자기장의 방향 찾느라고 우리 친구들이 힘들었다고요. 이때 우리 자기장의 방향 어떻게 찾기로 했냐면 그럼 우리 약속합시다 라고 하면서 우리 선생님 이거 잠깐 지워볼게요. 그때 전류의 방향으로요. 우리 친구들 오른손, 왼손은 안 됐었죠. 무조건 오른손에 내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을 향하게 할 때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이 그렇죠. 코일 내부의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라고 우리 친구들 찾았다고요. 그때 그래서 우리 이쪽이 N극이에요. 이런 거 찾았던 거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오늘 공부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자기장 2개 공부한 거예요. 선생님, 자석이 자기장을 갖고요. 또 어떤 도선에 전류를 흘려주었더니, 즉 코일에 전류를 흘려주었더니 자기장을 가졌네요. 자, 그럼 이 2개의 자기장이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났었나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그림 한 번을 보여줄게요. 자, 이제 이 그림이 그때 나와서 우리 친구들 굉장히 괴롭혔던 전동기의 그림입니다. 이거 우리 그때 어떻게 공부했냐면, 자석은 자기장을 가져요. 그럼 이 자석에 의한 자기장 하나, 그 다음에 이 안에 보니까 우리 친구들 뭐가 있어요? 코일이 있잖아요. 코일에 지금 전류를 흘려주는 거예요. 자, 그럼 코일에 전류를 흘려주면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그렇죠. 지금 자기장 생깁니다. 이 얘기했잖아요. 그럼 첫 번째, 자석에 의한 자기장이 있고, 두 번째, 코일에 전류를 흘려주었더니 그 주위에도 자기장이 형성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2개의 자기장이 만나게 됐더니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힘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 힘을 한 방향으로 회전시켜 주도록 만들어 놓은 장치가 바로 전동기입니다. 라고 우리 공부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때 자기장 속에서 이 자기장은 그렇죠. 자석에 의한 자기장이었어요. 자석에 의한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게 되면 그 주변에도 자기장이 형성되어 2개의 자기장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힘이 생기는데 그 힘을 이용하여 코일을 회전시키는 장치가 전동기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 우리 에너지 전환에 대한 얘기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좋아요. 그거 여기서 나타나는 우리 친구들 에너지 전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선생님이 어떻게 했어요? 먼저 코일에 전류를 흘려줬죠. 그 말은 전기 에너지가 그랬더니 힘을 이용해서 이 코일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대요? 회전하고 있대요. 그럼 이거 선생님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되었네요. 우리 친구들 이거 혹시 찾을 수 있을까요? 전류를 흘려줬더니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되었어. 자, 그럼 에너지의 전환을 생각해 본다면 전기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다면 혹시 그 반대, 얘를 뱅글뱅글뱅글 돌려주면 그때 혹시 전기 에너지가 생성될 수 있을까? 즉, 정확하게는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발전기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중학교 때 공부했던 건 전기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되는 기기, 바로 전동기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고요. 오늘은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발전기에 대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발전기 우리 앞에서 무슨 얘기했냐면 전자기 유도 법칙을 이용합니다. 라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가 나왔었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요. 우리 친구들 전자기 유도 법칙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하나하나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도대체 이 전자기 유도 법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먼저 우리 친구들 마음을 강하게 먹고 정확한 정의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정의부터 쉽지가 않거든요. 자, 천천히 볼게요. 전자기 유도가 뭔가 봤더니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벌써 어렵죠? 자, 그러면 코일이라는 건 우리가 알아요. 자, 앞에서 우리가 자석이 있었고, 그쵸? 그럼 그 자석은 N극에서 S극으로 들어가는 뭐가 있어요? 자기력선이 이렇게 형성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전동기처럼 뭐가 있느냐? 코일이 이렇게
놓여있다라고 우리 친구들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되셨어요? 자, 근데 이 코일이요. 이 자기력선과 나란하다면 지금 이 코일, 요 단면 있죠? 이 코일의 면, 이 면을 지나는 개수가 나란하다면 지금은 그 안을, 그 면을 지나가는 자기력선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천천히 한번 다시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선속. 그럼 자기선속이 무엇인가 봤더니 이 코일이라는 면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일단 우리 용어만, 이게 코일이고 여기가 코일의 면이에요. 그리고 이 코일의 면을 지금 자기력선이 통과할 건가 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셨어요? 자, 그때 전류가 갑자기 흐른대요. 그럼 도대체 이거 왜 일어나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얘를 조금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자기력선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그리고 코일이 놓여 있어요. 코일이 이렇게 지금 놓여 있어요. 자, 그럼 이 코일이 나란하게 놓여 있다라고 하면 이 코일의 단면을 지나는, 그렇죠, 자기력선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이 만약에 어렵다면 우리 친구들 앞에서 보는 그림을 선생님이 훨씬 더 단순하게 한번 그려줘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그릴 거냐면 선생님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지금 자기력선이 이렇게 있어요. 자, 코일의 단면을 한번 선생님이 나타내보면 단면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앞에서 보면 코일이 선처럼만 보이겠죠. 자, 근데 이 코일을 어떻게 할 거냐면 앞에서 선생님이 이 발전기라는 건 역학적 에너지를 주면 전기 에너지가 생성됩니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얘를요, 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코일을. 자, 그럼 이렇게 있던 코일이요, 이렇게도 될 거고 언젠가는 이렇게 돌아오게 되겠죠. 자, 그럼 1번에 있을 때 이 단면을 통과하는 자기력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돌게 되니까 이 단면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없다가 2개로 늘어나네요. 자, 그럼 얘를 더 이렇게 움직여줬어요. 그랬더니 자기력선이요, 4개로 늘어나요. 아, 지금 이 코일면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선생님 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변화를요, 저는 참 싫어해요. 우리 무슨 얘기했냐면 우리 관성법칙 공부했던 거 기억나요? 정지해 있던 물체는 어떤 알짜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하고요. 운동하던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합니다. 이런 얘기 했었죠. 변화를 참 싫어해요. 그래서 얘도요, 변화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선속이 변할 때 그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기 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바로 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자기 선속이 변하는데 왜 전류가 흘러요? 자, 보세요. 코일이 맨 처음 1번에 위치해 있을 때 코일의 면에, 즉 코일 면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는 없었죠. 근데 얘가 이만큼 45도 움직이고 나니까 이 코일 면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2개가 됐어요. 근데 나는 이 자기력선이 이렇게 늘어나는 게 싫은 거예요. 자, 그럼 얘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력선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생성된 2개의 자기력선을 상쇄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자기력선이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거, 자기장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자기장을 형성할 거고, 그럼 얘네 둘이 상쇄가 돼서 마치 변화가 없는 것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결국 자기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것은 그 반대 방향으로 바로 자기장을 형성하기 위한 거군요.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이때 흐르는 이 전류를 우리는 유도전류라고 하고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이 변할 때 그 자기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릅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렌츠 법칙입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선생님 저는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시 그림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 선생님 무슨 얘기했어요? 그렇지. 코일 면을 지나는 자기력선이 변화해야 유도전류가 흐른다 그랬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요, 변화예요, 변화. 그 코일면을 지나는 자기력선이 개수가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 지금 자석 있어요.
그쵸? 자석에는요, 이렇게 선생님이 그냥 간단하게 자기력선을요, 이렇게 3개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얘가 위쪽에 있을 때 이 코일의 요 단면을 지나는 자기력선은 만약에 얘가 딱 3개밖에 없었다면 몇 개가 들어올까요? 지금도 하나가 들어오겠죠. 맞나요? 자, 근데 이 자석이요, 이 코일에 이제 다가온다 이렇게 생각해봐요. 자, 그럼 얘가 자석이 이만큼 내려오겠죠. 그럼 이 코일 단면을 지나는 자기력선의 개수는 몇 개가 돼요? 3개가 돼버려요. 아, 얘가 다가왔더니 코일 단면을 지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증가했어요. 나는 증가하는 게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그러면 하나였다가 3개가 됐으니까 그 2개를 상쇄해 버리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된다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 자기장이 형성될 수 있는 건 코일에 전류가 흘러야 자기장이 형성되죠. 따라서 이 자기장을 형성하기 위해 여기에 전류가 유도됩니다 라고 보시는 거고, 그러한 전류를 유도 전류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유도 전류의 방향을 조금 찾으실 수가 있어야 돼요. 똑같은 방법입니다. 자, 지금 자기장이 위쪽으로 형성되어 있죠. 그럼 여기가 N극이 형성됐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N극 쪽으로 우리 친구들의 오른손을 두시고 네 손가락이 도선을 감아주는 방향, 그 방향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이 돼서요, 지금 앞쪽으로 감아지고 있죠. 그래서 앞쪽으로 이렇게 감겨서 지금 이렇게 아래로, 여기 G라고 되어 있는 것은 검유계라고 해서 전류가 흐르는지 흐르지 않는지를 검사하는 기구입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아래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선생님 이거 조금 더 간단하게 이해할 수는 없나요? 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이해하느냐? 지금 N극이 다가오죠. 나는 N극이 다가오는 게 좋아요, 싫어요? 나는 변화가 싫으니까 N극이 다가오는 게 싫어요. 자, 그러면 N극을 밀어낼 수 있는 건 무슨 힘밖에 없죠? 청력. 그럼 N극이랑 청력이 작용하려면 위쪽에 N극이 형성되었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럼 N극 쪽으로 우리 친구들의 오른손에 엄지손가락 두시고 네 손가락으로 코일을 감아주는 방향이 바로 유도전류의 방향입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대로 적용해 볼게요. 자, 이번에 S극이 다가와요. 자, 그런데 나는 이 변화가 싫어요. 그래서 S극을요, 밀어버리고 싶어요. 그럼 S극이랑 청력인 작용할 수 있는 S극이 여기에 이렇게 형성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S극이라는 건 아래쪽이 N극이 되겠죠. 그러면 N극 쪽으로 우리 친구들의 오른손에 엄지손가락 두시고 네 손가락으로 코일을 감아주는 방향. 그러면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 방향이 돼서요, 지금 검유계에서는 아래에서 위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친구들이 유도 전류의 방향 찾느라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그러다 보면 정말 중요한 걸 놓칠 때가 있어요. 바로 뭐냐? 지금 유도 전류 언제만 흐르는 거예요. 그렇지. 이 위에 코일에 이 단면을 흐르는 자기선속이 변화할 때, 즉 자석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선속이 변화하거나, 자석이 가만히 있더라도 코일이 왔다 갔다 하면 또 자기선속이 변화하게 되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바로 움직임, 변화가 있어야 유도전류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같이 정리해 볼게요. 자석을 움직였어요. 그랬더니 코일을 통과하는 뭐가 변해요? 그렇지, 자기선속이 변해요. 근데 그 변화가 나는 싫어요. 그래서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그렇죠, 유도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때 유도전류의 방향은 N극을 우리 친구들 오른손에 엄지손가락을 향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네 손가락이 감아주는 방향이 바로 유도전류의 방향입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유도전류, 우리 친구들은요, 2가지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방향이에요. 선생님, 유도전류의 방향은 그럼 어딘가요? 어디겠어요, 우리 친구들? 그렇죠. 자기선속의 자기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이 바로 유도전류의 방향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는 우리 친구들 유도전류의 세기를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이 세기는요, 코일의 감은 수, 여기 지금 칭칭칭 감은 거 있죠? 그 감은 것이 많을수록, 그 다음에 자석이 클수록, 강할수록, 그래야 자기선속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겠죠. 그리고 자석의 속력, 빠르게 움직인다면 훨씬 더 유도전류가 세게 유도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얘를 한번 선생님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유도전류, 우리 전류 I라고 나타내니까 유도전류라는 게 봤더니
코일의 가문수가 많대요. 근데 우리 코일의 가문수 우리 앞으로 N 이렇게 사용할 거거든요. 아, N이라는 것, 코일의 가문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도전류도 커지는구나. 아, 얘네 비례하겠네. 라는 거 하나 찾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석이 강하다, 자석의 속력이 빠르다. 결국 이게 뭐냐면 이 코일의 단면을 지나는 자기 선속의 변화가 많다면 유도전류는 더 많이 유도될 겁니다. 이 얘기인 거죠. 자, 그럼 그거를 우리가 조금 어렵게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지금 우리 계속 자기 선속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기호가 그냥 요렇게 생긴 기호예요. 조금 어렵죠? 자기선속. 근데 얘 자기선속이 얼마만큼 변화할 겁니까? 그럼 우리 그 변화라는 양을 델타 이렇게 나타내요. 이렇게 돼 있으면 아, 자기선속의 변화량이구나 이렇게 읽는 거예요. 자, 그럼 시간에 따라서 이 t라는 건 시간이에요. 시간이 변화할 때 그 자기선속의 변화가 얼마만큼 됩니까? 즉, 이 코일의 자기선속, 자기력선의 개수가 얼마나 바뀝니까? 얼마나 변화가 있나요? 그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니까 그 변화가 크면 클수록 유도전류는 크게 됩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유도전류라는 건 코일의 가문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시간의 그 자기선속의 시간적 변화율이 클수록 크게 유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 전류예요, 전류.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전압이잖아요, 전압.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유도 전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패러데이의 결국 전자기 유도 법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우리 같이 유도 전압에 대해서 이제 정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유도 전압이라는 건요,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누가 흘러요? 그렇죠. 유도 전류를 흐르게 하는데 이 유도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전압이 바로 유도 전압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코일의 단면 바로 자기 선속의 변화가 생길 때 그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생성되는 것. 우리 그거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 전자기 유도 법칙을 조금 더 잘 정리해 놓는 이 식을 보면 우리 앞에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 전압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전압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전압이라는 것은요, 코일의 가문수에 비례하고 또 우리 앞에서 봤죠? 시간적, 자기선속의 시간적 변화율에 비례해요. 근데 선생님, 여기에 있는 요 마이너스 이거는 뭔가요? 네, 우리 친구들이 수학에서 보는 음수, 양수의 개념이라기보다는요, 얘는 변화하는 방향을 지금 플러스라고 두었을 때 방향이에요. 그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이 마이너스로 그냥 표현된 것이다 라고 보셔야 돼요. 따라서 얘는 지금 방향을 나타내고 있다 라고 보시는 거죠. 따라서 그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는데 그 유도 전류를 흐르게 하는 그 전압을 서술해 보면 그 전압이라는 것은 코일에 얼마나 감았습니까? 코일 가문수에 비례하게 두고 자기선속의 시간적 변화율에 비례하게 된다라는 이 식이 바로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게 됐느냐? 이제 발전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다시 해볼게요. 발전이라는 게 뭐였어요? 다양한 에너지의 형태가 있는데 그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것이 발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도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장치. 그래서 얘를 뺑뺑뺑 돌려주면 정말 전기 에너지 만들어질까요? 라는 질문을 했었죠. 그거 가지고 우리 발전기예요. 이 얘기했다고요. 근데 이 발전기의 원리가 전자기 유도 법칙이었어요. 즉, 얘를 뺑뺑뺑뺑 돌려서 여기에 있는 코일이 지금은 자기 선속이 하나도 변하지 않지만 얘를 이렇게 돌리게 돼요. 그러면 자기력선이 통과하게 되니까 변화가 생겼죠. 얘가 더 이렇게 더 높게 위치하게 된다면 그 이 안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은 더 증가할 거예요. 그럼 그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여기에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을 우리는 바로 발전기입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발전기라는 것이요, 전자기 유도 법칙을 이용한 것.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바로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 장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도대체 이 발전기의 원리라는 것을 한번 보면 선생님이 앞에서요. 이렇게 자기력선이라는 걸 그려서 코일을 선이라고 한번 나타내 볼게요. 코일이 맨 처음 이렇게 위치하게 돼요. 자, 그럼 이 코일 면을 지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지금 있나요? 이렇게 있을 때는 없죠. 좋아요. 그럼 얘를 내가 이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45도 휘어줄 수 있겠죠. 그럼 지금 얘가 이렇게 움직이고 나니까요. 이 코일면을 지나는 자기력선의 개수에 변화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겠죠.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얘를 더해요. 그러면 그때는 선생님 4개로 늘겠네요. 그러면 또 변화가 있으니까 유도 전류가 생기겠죠. 자,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그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 지금 자기선속이라는 것으로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기준점이다라고 보시면 처음에는 0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점점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얘가 여기에 와서 다시 이렇게 되게 된다면 자기력선의 개수는 줄 테니까 얘는 늘었다가 줄었다가를 돌면서 반복하게 되겠죠. 근데 이 그래프에서 우리는 전류값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 여기에 이 기울기 등이요. 바로 변화율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선속의 변화에 따라서 유도전류가 생기잖아요. 그럼 이 변화가, 이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전류는 더 많이 흐르겠죠. 따라서 이 0인 이 지점에서 보면 지금 기울기가 가장 커요. 그래서 전류가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라고 보셔야 되고, 얘가 쭉 올라가다가 이 가장 자기선속이 최대가 되는 지점 봤더니 거기서는 지금 어때요? 기울기가 0이 되네요. 그러면 이때 그 부분에서는 전류가 0이 된다 라고 해서 우리 친구들 이 2개의 그래프를 꼼꼼하게 봐주시면 되죠. 자, 그럼 요 내용 정리해보면 코일면에 자기력선이 나란하게 된다면 그때는 자기선속이 0이에요. 나란하게 될 때. 그때가 바로 전류의 세기는 최대가 됩니다 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코일면이 이렇게 수직이 될 때는 최대가 되죠. 자기선속은 최대가 되지만 그때 이 변화량, 가로 기울기라는 건 0이 돼서 전류의 세기는 0이 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아마 한번 보고는 이 내용이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천천히 발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전자기 유도 법칙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고 그럼 그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생성되는 거구나. 그것이 먼저 이해가 되었다면 그 다음 그럼 발전기는 어떻게 얘가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인지를 단계별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같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코일을 통과하는 뭐가 변할 때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한대요. 오늘 코일을 통과하는 도대체 뭐가 중요한 이름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조금 이름을 듣고 저게 뭔가요? 했던 거. 그렇죠. 바로 자기선속이 변할 때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전자기 유도라고 한다라고 먼저 개념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다음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요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 유도전류다라고 얘기한 거고, 이 유도전류는요, 그렇죠, 자기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릅니다라는 렌츠 법칙까지 같이 기억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도전류는요, 자기선속의 변화를 어떻게 하는 방향, 그렇죠,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렌츠 법칙이라고 해요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발전기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 무슨 법칙?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을 이용해서 발전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라고 우리 친구들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조금 어려웠지만 코일의 이 면을 지나는 자기선속이 변화하게 되면 나는 그 변화가 싫어요. 그래서 그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유도 전류라고 한다라고 먼저 기억을 잘 해주시고요. 그런 것들이 바로 발전기를 만드는 원리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 먼저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 같이 한번 발전기를 통해서 살펴봤다면 이제 다양한 발전 과정에 대해서 해시태그 2번째에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바로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라는 것이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전기 에너지라는 것을 생산하는 우리가 과정을 살펴본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각각의 발전에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전기 에너지라는 것을 생산하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서 우리가 다양한 에너지의 경우를 한번 살펴봤죠. 그 다양한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을 우리는 발전입니다. 이렇게 공부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발전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 첫 번째가 화력발전이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수력발전, 세 번째 핵발전이라는 것으로 같이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는요, 화력발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화력발전이라는 거 말 자체만 들으면 우리 친구들 당연히 무엇을 원료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화석 연료예요. 그럼 우리 에너지 정리하면서 공부했잖아요. 이 화석 연료라는 것은 그렇죠. 화학 에너지였단 말이에요. 아, 그럼 이 화석 연료라는 석유, 석탄 이런 것들을요. 연소시켜요. 자, 그럼 연소가 뭐였죠? 그렇죠. 산소와 만나서 빛과 열을 내면서 타는 현상이에요. 그럼 이 화석 연료를 연소시키게 되면 그 화석 연료 가지고 있는 화학 에너지가 바로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전환된 열 에너지 가지고 뭐 하느냐? 우리 지금 여기 그림에 보면 석유, 석탄, 화학 에너지 보이죠? 이게 쭉 들어가서 공기에 있는 산소와 반응해서 연소 과정을 거치게 되면 열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 물을 넣어요. 그러면 이 열 에너지를 가지고 물을 끓이는 거예요. 그럼 증기가 되겠죠? 증기에 운동 에너지가 쭉 오면 그걸 가지고 터빈을 돌리게 되니까 터빈의 운동 에너지로 이동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공부했던 발전기 여기 보이나요? 바로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해주는 기기가 되겠죠. 그럼 드디어 우리가 얻고 싶은 전기 에너지가 생산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줄 수 있겠죠? 아, 화석연료, 즉 화학 에너지가 연소하게 되면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것이고요. 그 열 에너지를 가지고 물을 끓였어요. 그러면 증기의 운동 에너지가 바로 터빈을 돌리게 되면 거기 터빈의 운동 에너지로 그걸 가지고 우리 발전기, 전자기 유도 법칙 이용해서 결국 전기 에너지 생산하는 것이 화력 발전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화력 발전에는 어떠한 장단점이 있을까 한번 보면 비교적 쉬운 발전소예요. 그래서 소비지 근처에 건설하기가 비교적 쉬운 발전소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연료비가 근데 비싸죠. 그리고 자원 고갈 문제가 가장 큰 문제고 더 큰 문제는 대기 및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어서 얘네도 이런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요 이 에너지의 전환 어떻게 일어나는지 먼저 그림과 함께 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에너지 발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수력발전이에요. 자, 그러면 수력발전이라는 거 우리 친구들 잠깐만 생각해 보더라도 그렇죠, 물을 높은 곳으로 먼저 이동을 시키잖아요. 즉 물이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은 그렇죠, 물에 포텐셜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즉 여기 포텐셜 에너지가요 물을 이제 높은 곳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낙하를 시킬 거예요. 그럼 낙하할 때는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잖아요. 아, 그러면 지금 여기 봤더니요 물이 쭉 내려오게 되면서 지금 뭘 돌릴 거냐면 그 물의 운동 에너지로 터빈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터빈의 운동 에너지로 이 터빈의 운동 에너지가 바로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그 다음 바로 발전기로 연결이 돼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게 되는 겁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 물의 포텐셜 에너지가 물의 운동 에너지로 가서 그 터빈의 운동 에너지에서 바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에너지 전환 단계를 우리 친구들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수력 발전에는 어떠한 또 장단점이 있는지 보면 연료의 필요가 없고요. 공해 물질을 배출하지 않죠. 그죠? 그리고 홍수나 가뭄 같은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발전소 부지 제약이 굉장히 크고 건설할 때 비용이 많이 든대요. 또 주변 환경에 변화를 줄 수 있어서 이런 수력 발전도 우리가 무한히 많이 갑자기 크게 지을 수 없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같이 한번 다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바로 핵발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핵발전이라는 건 우리 앞에서 핵에너지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핵이
그렇죠. 뭔가 핵이 하나의 무거운 원자 핵에서 가벼운 두 개의 원자 핵으로 분열하게 될 때 이때 내게 되는 에너지를 우리는 핵에너지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이 핵분열을 하게 된다는 것, 즉 핵에너지가 바로 열에너지로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너무나 빨리 일어나지 않도록 그 속도를 제어해 주는 것이 바로 원자로예요. 그래서 이 원자로에서 우라늄 같은 핵분열이 일어날 때 이 핵에너지가 열에너지로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역시나 우리 친구들 그림을 보시면 방금 얘기했던 이 원자로에서 이 핵에너지가 열에너지가 전환돼서 발생하게 되면 여기 급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물을 제공하면서 그 열에너지 가지고 역시나 물을 끓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열에너지가 증기에 그렇죠. 운동에너지로 전환이 되겠죠. 그리고 쭉 와서 터빈의 운동에너지로 결국 얘가 터빈의 운동에너지가 발전기를 통해서 전기에너지를 생산하게 되는 과정이 바로 핵발전입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요. 핵에너지가 열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그 열에너지 가지고 물을 끓이는 거야. 그러면 물의 운동에너지가 터빈의 운동에너지로 그것이 바로 전기에너지로 이렇게 에너지 생산하는 것이 핵발전입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떤 특점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연료가 적게 든대요. 그리고 연료비가 비교적 저렴하고 공해가 적다. 그러나 어떤 큰 위험이 있냐면 방사능 누출 위험이 있고요. 그리고 대형 사고의 위험이 있어요. 또 방사성 폐기물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해야 하는지 이런 발생들이 여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라고 친구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에너지 전환의 관점에서 이런 발전의 과정들을 같이 한 번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발전에서 에너지의 전환 과정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봤던 거예요. 얘는 화력 발전, 그리고 이 핵발전, 수력 발전이죠. 자, 그러면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건 뭐냐면 터빈의 운동 에너지. 그죠? 여기가 운동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전환되는 우리가 배웠던 전자기 유도 법칙을 이용해서 지금 전기에너지를 최종적으로 생산하는 것은 동일한 에너지 전환이 나타나죠. 자, 그러면 터빈의 운동에너지까지 어떻게 오는지를 우리 친구들은 보시는 거예요. 그럼 화력발전에서는 바로 화학에너지를 연소를 시켰죠. 그러면 열에너지 방출하게 되고 그 열에너지 가지고 물을 끓이게 되면 그렇죠. 증기의 운동에너지가 터빈의 운동에너지로 간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핵발전은요. 바로 핵연료의 핵에너지였죠. 그럼 핵분열할 때 나오는 그 열에너지 가지고 역시나 물을 끓이면 증기의 운동에너지가 같은 경로로 이동하게 됩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수력발전 같은 경우에는 물이 높은 곳, 포텐셜 에너지에서 낙하를 하게 되면 물의 운동에너지로 전환이 됐었고 그걸 가지고 이제 터빈을 돌리게 돼서 결국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이 수력발전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 그림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 발전 과정에서 에너지의 전환을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되셨죠? 좋아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이런 발전 과정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지 같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화력 발전에 사용하는 연료가 무엇이냐요? 자, 그럼 화력 발전이에요. 당연히 그 연료는 그렇죠. 화석연료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 바로 화학 에너지라는 것도 에너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핵발전소에서요. 핵분열의 속도를 인위적으로 제어한대요. 그래서 원자력을 서서히 끌어내는 장치. 사실은 이거는요. 우리가 핵발전 따로 우리가 공부할 때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할 건데 살짝 아까 언급을 했었거든요. 속도를 제어하는 그것을 우리는 원자로다라고 지금은 이름만 간단히 우리 친구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개의 무거운 원자핵이요. 두 개 이상의 가벼운 원자핵으로 쪼개지는 현상을 우리는 앞에서 그게 바로 핵분열이에요. 이렇게 공부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 친구들 대신 핵발전에서 바로 우리 핵에너지가 그 열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그 열에너지 가지고 그렇죠. 물을 끓여서 물에 증기가 가진 운동에너지, 터빈을 돌려서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그 과정을 같이 기억을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핵분열을 이용한 발전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그것을 우리는 핵발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수력발전에서요. 전기가 만들어지기까지의 에너지 전환 과정을 쓰래요. 자, 그러면 물이 어떻게 돼요? 높은 곳에 있는 그렇죠. 포텐셜 에너지. 얘가 낙하하게 되면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겠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고요. 그걸 가지고 터빈을 돌리니까 터빈의 운동 에너지에서 이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입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좋아요. 그럼 그다음 문제 볼게요.
그림은요, 전자기 유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실험 장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전자기 유도 정말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근데 선생님 뭘 강조했냐면 자석이 움직이거나 아니면 코일이 움직여야만 유도 전류가 생성됩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왜요? 그 변화가 있어야, 이 코일을 지나는 자기선속의 변화가 있어야 그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즉 이 문제는요, 지금 문제를 보면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경우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그럼 유도 전류가 흐른다는 건 그렇죠. 코일 면을 지나는 자기선속의 변화가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어떤 경우에 변화가 있는지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석을요, 코일에 접근한대요. 그럼 당연히 코일면을 지나는 자기선속에 변화가 있겠죠.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얘기. 자석을요, 코일에서 멀리한대요. 가까이 하거나 멀리하거나 둘 다 자기선속에는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따라서 맞고요. 세 번째 보니까 자석을 코일 안에 정지해 놓았대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코일 안에 자석을 가만히 두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때요? 선생님, 코일 안에 자석이 있으면 그냥 유도전류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우리 지금 변화가 있어야 그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른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얘는요, 코일 안에 정지해 놓는다고 하면 변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다면 유도전류는 흐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친구들 전류가 흐르는 경우만 고르면 기역과 니은을 고른 3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좋아요. 그 다음 문제도 볼게요. 자, 가부터 다는요, 코일 주위에 자석을 화살표 방향으로 운동시키는 것을 나타낸 것이래요. 전류가 검육의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위쪽에서 아래로 이렇게 흐르는 경우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좋아요.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연습 한번 해볼게요. N극이 다가와요. 근데 나는 N극이 다가오는 게 싫어요. 그러니까 이 위쪽에 N극을 밀어낼 수 있는 청력이 작용하기 위해서 N극이 형성되죠. 그럼 우리 친구 오른손에 엄지손가락 두시고 내 손가락 감아주는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유도전류가 흐르는 거니까 얘는 위에서 아래. 그럼 우리가 찾고 있는 방향 맞네요. 그렇죠? 이번에 S극이 멀어져요. 근데 난 S극이 멀어지는 것도 싫어요. 왜냐? S극이 멀어지는 것도 변화거든요. 그럼 S극을 잡아당겨야겠죠. 그럼 얘와 인력이 작용할 수 있는 N극이 형성. 되셨죠? 그럼 N극 똑 두시고 내 손가락이 감아지는 방향 앞으로 되었으니까 쭉 돌아서 위에서 아래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도 맞네요. 그 다음에 N극이 이번에는요, 멀어지고 있어요. 그럼 멀어지고 있다는 건 N극을 못 가게 잡아야겠죠. 그럼 N극이랑 인력이 작용하는 S극이 형성되는 거고, 그 말은 아래쪽에 N극이 형성된다는 거니까 N극을 두시고 오른손, 그 다음에 내 손가락이 감아지는 방향, 그럼 뒤를 돌아서 앞으로 이렇게 오고 있죠. 앞으로 뒤를 돌아서 앞으로 지금 위에서 아래로 유도전류가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정답은 가나다를 모두 고른 정답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친구들 다시 이 사진을 보니 어떤가요? 선생님, 그래도 아직 어려운데요. 맞아요. 이 단원이요, 쉬운 단원이 절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친구들 이 전자기 유도 법칙이라는 거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한 번에 다 이해해야겠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내가 두고두고 하나하나씩 개념을 쌓아가야겠다라고 먼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 그림을 통해서는 코일의 면을 지나는 자기선속이 변화할 때 그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라는 것이 흐르게 됩니다 라고 해서 전자기 유도 법칙, 바로 유도 전압이라는 것이 코일의 가문수 그리고 자기선속의 시간적 변화율에 비례하게 된다라는 부분 반드시 우리 친구들 꼭 정리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요, 바로 전기에너지의 생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번 강의 다음 강의랑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반드시 이번 강 꼼꼼하게 복습하고 다음 강의에 대한 공부를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친구들 복습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습할 때요, 우리 EBS I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우리 강의 다시 보면서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공부하다 모르겠는 거, 또 궁금한 거 생기면 언제든지 Q&A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쌤 친절하게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 이 전기 에너지 수송 과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지금까지 선생님은 과학의 힘 에너지 정혜쌤이었습니다. 우린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